안녕하십니까, 쿠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요청해 주셨어요. 양념이 들어간 요리를 스텐팬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양념이 들어간 요리를 해볼 거고요. 오늘 저는 돼지고기 준비했어요. 돼지고기에 맛있게 양념해서 제육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스텐팬 사용할 거고요. 스텐팬에서 음식이 왜 붙는지, 그리고 또 안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는 전에 올린 영상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앞다리살로 준비했고요. 500g 정도, 2인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육볶음에 앞다리살 말고 삼겹살이나 등심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지방기가 많은 부위일수록 약간 더 고소한 맛이 추가되고, 또 지방기가 적을수록 담백한 맛이 추가되니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불고기 제육볶음 두루치기. 두루치기는 약간 국물이 자작하게 끓여서 만드는 음식을 두루치기라고 보통 우리는 하고요. 제육볶음은 양념을 볶아서 졸여내는 그런 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육볶음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고기를 먼저 팬에 굽고요. 그 다음에 양념을 추가해서 볶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념과 고기를 버무려서 재워놓은 다음에 그 양념된 고기를 바로 구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방법에는 어떤 게 더 맛이 있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기를 먼저 팬에 볶고 나서 그 다음에 양념을 넣어서 볶으면 고기의 맛이 훨씬 더 잘 살아나요. 왜냐면 마이야르 반응도 훨씬 더 잘 일어나고, 고기를 구우면서 그 특유의 향이 고기에 입혀지면서 훨씬 더 고기스러운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또 양념에 버무린 고기의 장점은 그 양념이 고기 속까지 좀 배어 있어요. 그래서 좀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대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영상은 양념육을 팬에 직접 굽는 게 포인트니까 양념을 고기에 버무려서 재워놓은 다음에 재워놓은 고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는 오늘 맛술, 올리고당, 참기름, 간장, 식용유, 굴소스, 설탕, 깨, 고춧가루, 파, 양파, 마늘, 다진 마늘, 고추장, 이렇게 준비했고요.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에 먼저 간장 1큰술, 그 다음에 참기름도 1큰술, 그 다음에 올리고당, 설탕으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올리고당을 1큰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도 1큰술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은 2큰술 넣을게요. 여기에 굴소스가 있으신 분들은 굴소스를 1큰술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맛이 있거든요. 굴소스 1큰술.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작은 술로 하나, 2개. 그리고 여기에 맛술도 1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육볶음의 양념장은 굉장히 베이직한 방법의 양념장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좀 특별하게, 아니면 개인적인 취향으로 소스를 더 추가하시거나 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 팔고 있는 불고기용 양념 소스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넣어주셔도 훨씬 더 맛이 살아나고요. 아니면 요새는 그냥 제육볶음 양념 소스를 시중에 팔기도 하죠. 그걸 사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에 돼지고기를 넣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넣고요. 주물주물 버무려 줄게요. 했고요. 양념이 고기 속까지 잘 벨 수 있도록 비닐이나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냉장고에서 2시간 이상 잘 데워졌고요. 고기 속까지 양념이 잘 배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소스를 하나 따로 만들어 두고 갈게요. 소스는 큰 술로 설탕을 깎아서 1큰술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간장을 2큰술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소스를 설탕과 간장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좀 섞어줄게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스텐팬에서 제육볶음 양념된 양념육을 굽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코팅팬에서 제육볶음을 볶을 땐 예열된 팬에 오일을 넣지 않고 그냥 바로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자체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름이 바로 아주 맛있게 제육볶음을 볶아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스텐팬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열이 필요하고 예열 후에 기름 코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름 코팅을 하지 않고 그냥 양념을 넣게 되면 바로 바닥에 다 눌어붙을 겁니다. 그리고 코팅팬과 스텐팬에서 굽는 방법은 똑같아요. 처음엔 코팅팬에서도 약불로 굽죠. 약불로 굽고 그 다음에 점점 불을 올려서 마지막에 강불로 마무리를 해주는 것처럼 스텐팬에서도 똑같이 할 겁니다. 스텐팬은 중불이나 강불로 예열을 하고요. 그리고 기름 코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코팅팬과 동일하게 약불로 줄여서 약불부터 조리를 시작할 겁니다. 처음부터 중불이나 강불로 조리를 하게 되면 코팅팬과 동일하게 고기가 겉면만 익고 속까지 다 안 익는, 겉면만 타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예열을 해줘야겠죠. 예열은 늘 그랬듯이 중불에서 3분 이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예열이 3분 정도 된 것 같고요. 한번 물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 증발하지 않고 예열이 잘 됐네요. 이렇게 예열이 된 팬에 오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돼지고기를 볶을 때 돼지고기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오일이 많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팬에 코팅을 시켜줄 정도의 양만 오일을 넣겠습니다. 작은 술로 하나 정도만 딱 넣어줄게요. 네, 오일을 넣고 불을 그냥 약불로 완전히 줄여줄게요. 네, 그리고 팬에 오일을 둘러주고요. 네, 불은 완전 약불인 상태에서 오일 코팅이 어느 정도 된 시간이 지났고요. 이때 그냥 코팅팬에서 하듯이 똑같이 고기를 그냥 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고기를 넣자마자 바로 뒤집어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코팅된 팬은 어차피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면 코팅된 팬은 서로를 밀어낼 때까지 시간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고기를 넣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은 지금 현재 계속 약불인 상태고요. 약불로 어느 정도 고기가 익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중불로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불로 올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아직까지는 팬에 양념이 전혀 눌러붙지 않았어요. 처음에 고기를 넣자마자는 붙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밀어내면서 조금씩 양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조금만 고기를 넣고 그 시간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전혀 눌러붙지 않고 그 자연스럽게 붙었던 양념들이 떨어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붙었다가 떨어져 나온 양념이 정말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한번 뒤집은 팬에서 불을 중불로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불로 올려서 굽다 보면 지글지글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고기가 익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로 고기를 속까지 좀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중불로 예열하고 오일을 두른 다음에 약불로 줄이고 기름 코팅이 된 후에 고기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처음에 이게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오일 예열을 하시고요. 기름 코팅을 하신 다음에 불을 완전 꺼주세요. 끄신 다음에 고기를 넣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뒤집을 때 다시 켜주시는 거죠. 약불로. 자, 현재 중불인 상태이고요.
네, 이렇게 처음에 한번 코팅이 되고 처음에 눌어붙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중불로 올려주시고 계속 뒤집지 않으셔도 얘네들은 붙지 않아요. 그냥 지글지글 잘 코팅팬과 똑같이 지글지글 그냥 잘 익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고기가 어느 정도 있고 수분이 좀 나올 때 그때 야채를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양파에서도 어느 정도 수분이 나오고요. 파에서도 약간의 수분이 나오거든요. 야채는 꼭 중간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양파를 넣거나 파를 넣게 되면 제육볶음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그때 야채에서 빠져나온 수분 때문에 흥건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익었을 때 야채를 추가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현재 불은 계속 중불인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까지만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려울 게 없어요. 다 끝난 겁니다. 코팅팬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눌어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불로 볶아주시다가 눈으로 한번 보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속까지 익었다 싶을 때 이 정도면 요리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간다, 80% 정도 완성이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강불로 올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야채에서 나온 수분과 고기에서 나온 수분이 아직 제육볶음에 이렇게 많이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을 이 마지막에 수분을 확 날려주면서 고기의 맛을 한층 더 올려줄 겁니다. 자, 이제 강불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불에서 마무리를 하면 아예 하나도 눌러붙지 않은 그런 제육볶음이 될 거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강불로 올려서 불을 센 불에서 약간 태우듯이 고기를 구워주면 약간 양념이 타면서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불로 해도 팬에 전혀 눌어붙지 않고 잘 익고 있죠.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요리가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 마지막 소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한쪽으로 양념 없이 몰아주고요. 네, 마지막에 처음에 만들어 놓은 간장에 설탕 볶은 소스를 팬 끝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에 직접 대서 이제 소스가 끓을 수 있게 간장을 끓여주는 거예요. 살짝 간장이 닿은 부위가 지금 약간 누렇게 타고 있죠. 그래서 간장을 이렇게 태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간장이 끓으면 그 간장 소스를 바로 고기에 끼얹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팬에 전혀 눌러붙지 않았어요. 요 끝에 요 탄 부분은 마지막에 간장을 일부러 태운 거고요. 마지막 양념들은 전혀 타지 않았죠. 이렇게 오늘 스텐팬에서 제육볶음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징어 볶음도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념이 된 요리도 스텐팬에서 편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어떨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텐팬에서 양념육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예열을 하고 코팅이 될 정도의 아주 소량의 오일만 넣고 코팅만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코팅팬이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약불로 시작해서 중불, 강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스텐팬에서 요리하는 영상을 지금 찍어서 올리고 있는 이유는 스텐팬을 무조건 써야 된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스텐팬을 써야지 건강에 좋고 스텐팬에 한 음식이 훨씬 더 맛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도 코팅팬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스텐팬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코팅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마무리했고요. 다음 편에도 또 스텐팬에서 궁금하신 음식들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스텐팬으로 이렇게 굽는 영상들, 요리하는 영상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푸자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